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현모라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요? 네.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뒤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서 늘 이렇게 소개해주시는 멘트 들을 때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입장하기 전 그 느낌이 항상, 그래서 늘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미소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자꾸 웃는다고 하니까 계속 더 웃게 되는 것 같은데, 칭찬해 주실 때 그 사람이 되고 싶은 모습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홍천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좋은 시간들 되고 계시나요? 네, 이게 마지막 시간이죠? 네. 이제 거의 이제 만성 피로에다가 이제 어저께 그 여파가 몰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시는 이제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맡은 한 1시간 정도 강의 시간을, 그냥 맡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고 내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가져간 이제 여러분 몫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만 뵈니까 낯익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강의장에서 많이 뵙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열정으로 얘기하자면, 둘째 가면 서러운 분들이 모여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평상시에 굉장히 제가 흠모하고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또 많은 리더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누스킨 사업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한 지는 만 7년이 딱 됐어요. 지난달 2월 달이었죠? 2000년 2월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고, 7년간 재밌게, 너무나 즐겁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생에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 얘기를 드리기가, 아마 사업 설명이나 다른 강의에서도 제 얘기를 이렇게 잘 하는 걸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다 보면 동기 저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평범이란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범 이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이렇게 보면요, 3번까지 모르겠는데 한 2번 정도의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래서 저한테 첫 번째 제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었냐면, 중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수 철저히 잘했으면 제 인생을 확 바꿀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그래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현실이 다가오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봤더니 이런 삶을 딱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이 안에서 다 해. 이게 제 삶의 딱 모습이었어요.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안에서, 뭐가 좀 먹고 싶어도 이 안에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이 안에서, 와이프에게 선물해 싶어도 이 안에서, 넌 이 안에서만 해. 이 인생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수긍하고 살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쉽지만은 또 않아요.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좀 넓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또 만만치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 제 나이에는 좀 젊은 나이에요. 제 이제 자영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사표를 던지고 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딱 보시기에도 좀 성실하게 생겼잖아요. 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했는데, 더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요만해졌어요, 제가. 쫄딱 많이 해가지고. 요만한 상태에서 이제 누스킨을 알아보게 되는 타이밍이 오게 됐고요. 누스킨을 이제 쭉 알아보니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저를 이렇게 사업 소개해 주신 분 얘기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대요, 제가.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위축이 돼 있었고, 굉장히 또 겁이 났죠. 그래서 쭉 이제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아보는데, 제가 알아보면서 느낀 결과 참 회사도 괜찮고, 내가 알던 그런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제품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남들한테 얘기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뭘 여쭤봤냐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사업을 소개시켜주신 그분 제 말씀으로는, 딱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자기가 한 첫 번째 일이래요. 제품을 보여준 일을 했대요. 이게 자기가 한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사업을 보여준 일을 했대요. 세 번째
이 둘을 가르친다. 이 세 가지 일을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진짜 이 세 가지만 하셨어요 했더니 세 가지만 하셨대요. 세 가지만 하면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대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면 왜 사람들은 누스킨을 다 안 해요?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이것만 하면 저는 딱 이걸 듣는데요. 더 사기 같아 보였어요. 왜냐면 별로 일 같아 보이지가 않은데 사실 요 짧은 세 문장 안에 이 사업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첫 번째 한 질문은 왜 사람들이 다 안 하냐? 이것만 하면 되면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되면 다 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이 쳐도 누스킨 하는 사람들이 다 사장님처럼 그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 다 안 하냐? 이것만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두 가지 질문 드렸죠. 세 번째 질문을 드리지 못했는데 세 번째 질문 뭐였냐면 내 문제였어요. 제 문제. 내가 과연 이걸 남자인 내가 이 화장품을 가지고 이걸 꾸준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반응이 막 상상이 가는 거예요. 막 이럴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은 못 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딱 드렸더니 그래서 저한테 이 사업 소개시켜준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20대 80법칙을 들어봤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세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20대 80법칙? 네.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죠. 경제 법칙인데, 이 세상에 그 부자 20%, 대중 80%,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질문이 20%의 부자들과 80%의 대중이 똑같은 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동 패턴이 같을 것 같냐, 틀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요, 기자한테 여쭤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게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진짜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같으세요? 같대요. 이게 같으면 부자랑 가는 사람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봤더니, 운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운명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스폰서께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업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사업 설명을 해보니까 더 알겠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0분 정도 모여서 사업 설명하면 한 앞에 20분 정도는 제 얘기를 들어요. 제 얘기를 듣는다는 건요. 잘 듣고 삐딱하게 듣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한 80% 정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 생각을 잠깐 놓으시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안들안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한 80% 정도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뭐가요? 왜 이제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듣고 싶은 준비할 본인 개인 타이밍이 됐느냐 이 차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걸 주의 깊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 답이 보이는 거죠. 가만 앉아있는 사람한테 답이 보여지진 않아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는다 하더라도요. 분명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의문에서 이제 풀렸어요. 두 번째 질문 드렸죠. 왜 그럼 사람들이 다 안 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운동이 어렵냐 쉽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운동이 어려운 것 같으세요? 쉬운 것 같으세요? 쉽다라는 분들은 아마 독하신 분들이고 예. 저도 운동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운동이 어렵다면 뭐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시간만 막 뛰어가지고 살이 한 5kg씩 빠져. 그럼 다이어트 실패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도깨비기 아세요, 도깨비? 도깨비가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막 소원을 빌었더니, 산신령이, 그러면 만약에, 네가 앞으로 100일 안에, 새벽에 일어나서 뜨는 일출을 한 번만 보면,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도깨비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네, 못 일어났어요. 왜 못 일어났을까요? 도깨비 주 활동 시간이 언제예요? 그죠? 밤샌 거야. 그 시간대 항상 평생을 잡았어. 그죠? 이런 알람 일어나는데,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99일 남았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어요. 왜? 98일 남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하루 남은 거예요.
날 이제 딱 99일 된 거예요. 내일 못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막 모닝콜 해놓고 알람 맞춰놓고 그냥 친구들 다 얘기 꼭 깨워줘야 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은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일어났는데요. 비가 왔대요, 그날. 그래가지고 해로 보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많이들 웃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거 아세요? 뭐냐면 나중에, 아직은, 좀 있다. 나중에, 아직은, 좀 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중에, 죽을 때까지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의외로 많이 계세요. 어쨌든 간에 사실 이제 그 정도 일이라면 다 할 건데 문제는 한 번 뛰어서 5kg 빠진 일은 없죠. 이 사업은 운동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휘트니스 내려가지고 출석부를 한번 달라고 해보래요. 여러분 거기서 20대 80법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끊어놓으면요. 2명만 꾸준히 열심히 다니고 나머지 8명은 어때요? 끊어만 놓고 왔다 갔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80법칙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지속성 이게 이제 문제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결정해서 지속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 이게 제가 정리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어떤 기회를 잡고 자기 걸 만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첫 번째 20%는 다 드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내 의사로 지금 두 번째 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20% 듣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20%에 들었다고 누승에서 다 같은 결과 나온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20%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 내용들이 그 두 번째 20%에 드는 방법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두 가지 우리가 한번 공감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많이 봐보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 경제 4사분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직업이 참 많은데 그 직업을 네 가지로 딱 나눠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더라. 옆에 보시는 E라는 거는 인플로에서 봉급생활자들이죠. 어딘가 고용돼서 봉급받는 생활하는 사람들. 그죠? S는요. 셀프 인플로이에서 이건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 프리랜서, 의사, 변호사 다 여기 포함되는 게 S사분면. 이 B사분면은 비즈니스 오너에서 시스템을 소유해서 그 시스템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I는 뭐예요? 인베스터, 투자가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B와 I는요. E에서 이쪽 사분면과 이쪽 사분면 사람들이 받는 수입 형태가 좀 다른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버는 수입은요. 일을 해야지 수익이 발생되어지는 수입을 번다면 이 B나 I는 어때요?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 수입을 뭐라고 얘기하냐? 권리 수입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B나 I는 권리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제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사장님 이 사업을 왜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굉장히 또 근본적인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단종되는데 48시간 트레이닝이라는 그 책자 혹시 아세요? 이쪽만 아세요? 48시간 트레이닝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 딱 보면요. 맨 첫 장, 첫 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맨 첫 줄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딱 넘기면 맨 앞에 딱 써있는 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선택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 이렇게 써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푸켓을 가고 싶어요. 지금 바로 공항 가서 그냥 거기 현지 가이드 딱 섭외 놓고 지금 여기서 비행기 타고 그냥 푸켓으로 가서 2달 동안 푹 쉬다가 와도 전혀 걱정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소수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럽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누스킨 사업의 매력은 뭐냐면 그런 선택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시켜 준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권리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처럼? 이 B나 I처럼. B는 뭘 통해서 권리 수입을 받아요? 시스템을 통해서. I는요? I는 뭘 통해서 그런 권리 수입을 받아요? 투자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어쨌든 B, I는요,
권리 수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은요, 넷 중에 어디 속한 일인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어디 속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B에 속하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B에 속한다고 믿으시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결국 그래서 뉴스킨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사업적 결과가 나오죠. 그 사업적 결과가 권리 수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건 어떤 표면적인 부분이죠. 물론 또 깊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매력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이 네 가지 사분면 중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 B나 I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이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건요. 뉴스킨은 여기 있는 일인데 이런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뉴스킨은 어디 속한 일이에요? B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정립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킨 사업을 딱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뉴스킨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순히 직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장사를 해. 뭐가 바뀐 거예요? 직업이 바뀐 거예요. 그죠? 내가 장사를 하다가 의사가 되기로 결정해서 의대를 들어가려고 공부를 해. 그래서 의사가 됐어. 뭘 바꾼 거예요? 직업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우리가 직업을 바꿨다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한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선생님이 뉴스킨 사업을 한다. 사분면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정도의 개념과 어떤 사분면을 이동한다라는 그 개념이 처음부터 그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뒷부분을 제가 얘기하기 위한 첫 번째 공감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건데, 또 이제 간혹가다 이 사업 얘기를 하면요. 난 부업하려고 왔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겁드시는 거예요. 사업 그러면 겁나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참 부럽잖아요. 그쵸?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못할까요? 왜 못할 것 같으세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사업가 중에서 성공한 사람, 아무나. 빌 게이츠 이건희 네? 이건희 빌 게이츠, 그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건희 빌 게이츠, 내가 이건희 빌 게이츠처럼 된다. 쉬워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고정관념이 사업 그러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재미난 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막상 내가 사업을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는요. 정말 이 사업의 매력은요. 그걸 통해서 뭐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걸 떠났어요. 정말 이 사업 매력은요. 누구든지 배우기를 원한다면 가르쳐줄 수 있는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 이게 이 사업의 매력이에요. 누구든지. 제가 파악한 이 사업의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제가 한번 보니까 예전에 제 스폰서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초기이니까 스폰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업을 딱 보면 좀 잘렸는데 보시면 이게 성장도예요. 내 사업의 성장은 성장도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사업의 성장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걸 이제 가까이에서 딱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이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문 약속 잡았어. 취소됐어. 제품이 나갔어. 반품했어. 그죠? 기를 쓰고 이제 난 열심히 해서 다시 제품 들어갔어. 잘 쓰고 너무 좋대. 명연이 일어났어요. 그죠? 사업에 좀 관심 있어서 초대를 했어. 할 것 같은데 연락을 안 받아. 그래부터. 그죠? 이게 왔다 갔다 계속, 그죠? 그래서 초기 사업자일수록 요 파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등 돌리면 꺼지고. 또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계속 파동을 치는데
여러분들 이 사업이요, 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으세요? 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아내는데, 이 사업은 지금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제일 모를 때니까. 요 시간 끝나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끝나면 몰랐던 거 하나 더 알 수 있으세요, 그죠? 내일 지나면, 오늘 몰랐던 거 내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레 지나면, 내일 몰랐던 거 아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고, 계속 발전해요. 자, 보시면, 결국 이렇게 막 파도를 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이어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비자 나는 저희 시작했을 때 소비자 한 명 없었지만 소비자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요 파도가 막 파동을 칠 때는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제 끝이 나나. 난 계속 일어나.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사업 설명 들어올 때가 제일 제가 어려울 시기였어요. 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사업 설명 듣고 나니까 몰랐던 거 알았죠. 이 회사가 내가 알던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이 제품이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이게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싶은 두 번째예요. 앞에 사업이라는 부분과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엔 기복이 있는데, 기복이 있다들에게 계속 성장을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공감이 되셔야지 이 뒷부분이 같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자,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 처음에 김영우 사장님 전화 받았을 때 제가 사업 설명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 공고 붙은 걸 보니까 제목이 부정 극복 방법이에요. 나도 부정을 잘 극복 못하는데, 부정 극복 방법을 못하는데, 어쨌든 제가 제목에 충실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부정 극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제 사업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거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잘 해결을 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정답이라는 걸 갈구하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정답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내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데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주 부딪히는 상황. 어떤 상황에 잘 많이 부딪히세요?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다단계 아니냐? 또 아메 같은 거 아니냐? 또 얼마 받냐? 시장이 포 아니냐? 열심히 움직이신 분들일수록 많이 질문을 받아야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이 초기 사업자가 처음에 딱 부딪히는 질문, 딱 첫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질문 받냐면, 뭐해? 이 질문 많이 받아요. 그쵸? 안 그러세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럼 뭘 질문해요?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다단계 아니냐?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오랜만에 딱 만나면 뭐 얘기해요? 뭐해? 물어봐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이 질문이. 뭐해? 딱 물어보는데, 나, 누스키네. 그럼 무슨 반응 나와요? 누스키네? 그러면, 그 아메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누스키네? 그러면, 좀 아는 사람. 대부분 누스키네 이러면 뭐 어떤 반응이냐면, 그게 뭐야? 그게 몰라요, 잘. 그게 뭐냐? 이제, 혹시 아메 알아? 이러면 이제, 인상이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좀, 꺼리낌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스키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뭔데? 아메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고민 끝에 제 스폰서한테 한번 여쭤봤죠. 제 스폰서한테. 저 스폰서 누군지 아세요? 천동희 사장님. 아세요? 천동희 사장님이 제 1대 스폰서세요. 천동희 사장님이 참고로 저랑 LOI 동기세요. 같이 LOI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스폰서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 사장님,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그래서 자기는 이때, 그걸 아직도 몰랐냐? 그걸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했냐는 거예요. 뭐해? 딱 물어봤을 때 굉장히 확실하고 효과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무점포 유통 시스템을 프랜차이즈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그래서 잠깐 천천히 무점포 유통 시스템을 프랜차이즈하는 비즈니스 쭉 적었어요. 그래서 외웠지. 그래서 이제 아직 준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만 봐라. 딱 했어. 뭐해?
나는 무점포 유통 시스템을 프랜차이즈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래서 누스킨 알아? 그래서 그게 뭔데? 아메이 알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서 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한번 물어봤지. 제 천도사한테 아니 이게 잘 안 되던데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왔더니 어떤 트레이닝에서 막 강의를 하다 말고 천도사가 갑자기 여러분들 뭐 하냐고 물어보면 누스킨 한다고 떳떳이 밝히세요. 그냥 뭐 괜히 막 말 돌려가지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기가 가르쳐줬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이때부터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뭔가 말을 좀 잘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좀 바뀔 거를 우리 생각을 해, 상상을. 그런 일이 없어요. 뭐 하냐 물어보면요. 누스킨 한다 얘기를 하면 누스킨 한다. 모른다. 흔히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고 삼아 했어요. 또 이제 괜히 이것도 다 외워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요. 또 여기는 이렇게 가르친대더라. 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누스킨 하는데, 흔히들 이제 다단계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다단계인데, 다단계도 좋은 다단계가 있고 좋지 않은 다단계가 있습니다. 전 좋은 다단계 합니다. 아메이와 누스킨은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오래됐고, 끝! 이러면 돼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끝이에요. 만약에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질문하겠죠. 부정적이면 질문 안 하겠죠. 질문 안 하면 내버려 두면 돼요. 언제까지? 다시 궁금해질 때까지. 이게 방법이었어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거지로 궁금하게 만들어서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꾸 그걸 끌어내려고 내가 지금 자의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누스킨 해. 아메와 같은 누스킨. 쌍벽을 이루지. 정도. 끝. 궁금하면 물어보면 대답하면 돼.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하는 질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많이 질문이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많이 받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예요. 잘 돼? 그죠? 이제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누스킨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처음에서 막 관심 갖고 물어보는 부류. 별로 이렇게 관심 없어 하는 부류. 그죠? 굉장히 부정적인 부류. 어떤 부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나 누스킨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와, 막 관심 가지고 막 질문하는 부류. 그냥 뭐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부류. 굉장히 부정적인 부류.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중간이 제일 많아요, 중간이. 그냥 적당히 부정적인. 그죠? 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건 뭐냐?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별로 관심 없는 듯 하죠? 이런 부류가 질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버려둬야 돼요. 언제까지? 관심 있어 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제 조금 사람이요. 기쁜 것도 마찬가지고, 슬픈 것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감정이라도요, 그 감정이 계속 똑같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건 없죠. 부정적이었던 것도요, 자꾸 만나면요, 떨어져요. 그럼 이제 부정적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많은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스킨 하는지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점포 유통 시스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거기서 얘기하면, 몰라요, 내가 뭐 하는지. 그죠? 때로는 이런 질문, 이렇게, 뭐해? 이렇게 질문할 때요, 화장품 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화장품에.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냥 화장품 방문 판매, 그냥 화장품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졌는데, 뭐 이제 대략 보면 그게 뭐냐, 브랜드가 뭐냐, 누스킨이다, 그러면 이제 이어가게 될 수 있겠지만, 간혹가다 어떤 분이 화장품 해? 그러면 그냥, 왜 화장품 관심이 없으니까 의뢰 물어보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사람은 나이가 화장품 하는 걸로 알고 끝나버리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다음부터. 사실은 내가 무슨 화장품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웃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누스킨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질문이 누스킨 하는지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내가 좀 부정적인 게 풀어졌다라는 그 딱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어떤 질문하냐? 잘 돼? 이렇게 물어봐요. 잘 돼. 사실 이제 이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잘 돼. 제가 대부분 80% 누스킨 사업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 돼, 이렇게 물어보면. 잘 돼. 끝. 끝. 더 이상 진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말이 좀 진행이 되는데 잘 돼? 잘 돼. 잘 됐네. 끝. 이렇게 되고 이제 다른 얘기가 진행되니까 뉴스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잘 돼. 그러면 이제
아유, 뭐 요즘에 다 똑같지. 뭐 다 경기가 안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제 이런 또 표정 짓고 있는, 그죠? 속으로 꼬사 너도 이제 힘들구나. 뭐 이제,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려웠어요. 이 질문에 대한 것도.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잘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얘기가, 나는 진짜 얘기해줄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여줄 게 많이 있는데, 질문을 안 하니.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실제 제가 이걸 한번 해서 리크루트된 사례예요. 그 친구도 굉장히 부정적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먼저 그 부정적인 사람한테 뭐 자꾸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이제 한 끝에 갔어요. 이제 가서 제 결심. 절대 내가 먼저 얘기 안 꺼낸다. 왜? 그 친구는 뭘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스키다니까 자기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스키 얘기. 그러니까 이 사실 어떤 우리가 반대에 대한 어떤 부정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아주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적 상태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명하려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관심 없는 걸 자꾸 끌어내가지고 그걸 자꾸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내린 결론은 절대 내가 먼저 얘기 끊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다 가가지고요. 앉아있는데,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왜? 부정적인 거니까. 누스킨 얘기 하나도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계속 잘 들어주면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다 자기도 이제 할 얘기가 없는지,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아직도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지. 그래서, 잘 돼?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걸 기다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난 그 질문이 제일 싫어. 반응을 해보세요. 무슨 반응이 나와요? 거의 100%에 100%. 그쵸? 난 그런 질문이 제일 싫어. 그랬더니,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쵸? 난 제일 싫어. 그러면,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내가 잘 된다 그러면, 뭐 다 다른 게 다 잘 된다고 얘기할 거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실은 아니니까. 끝.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가 더 궁금하든 말든 전 상관이 없어. 난 내 할 말 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나 잘 된다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물어보도 안 보는데, 나 어때 보여? 나 좋아 보이지 않아? 나 잘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풀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질문을 안 해요. 조금씩 지나다가 또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건요. 그 질문한 만큼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너랑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5시간 얘기하는 거, 6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1시간 와서 듣는 게 훨씬 더 많이 초대를 하네, 초대를. 그 다음은 어떤 질문을 하냐, 이제 요런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 친구도 한 질문이죠. 아메 같은 거 아니야? 이 아메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또 80% 누스킨 사업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였어요? 아메이랑은 달라. 아메이는 막 이 제품 막 갖고 와서 이렇게 막 하는, 여기는 그 제품 재구매력이 끝내주고 여기는 제품으로 얘기하고 가장 브랜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때요? 와, 그러네. 누스킨 진짜 아메이랑 틀리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그 속마음이 뭐예요? 난 아메이만 싫어. 아메이랑 틀린 것만 네가 한번 풀어줘봐. 그럼 내가 누스킨 하게. 이런 마음일까요? 이건 뭐예요? 누스킨이나 아메이나.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질문을 하면 아메이랑 틀린 점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아메이랑 틀린 이런 거.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지. 별로 나는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그 친구도 요 질문을 했어요. 그 아메이랑 뭐가 틀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넌 아메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이. 그래서 이제 쭉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아메이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 또 실수하는 부분이 아메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신났어. 야, 내가 해줄 얘기 다 해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누스킨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그걸 쭉 듣고 나서 그 사람 안 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그 아메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준 그 사람, 지금 아메이 안 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할 거야, 아마. 아니면 한다면 바뀌었을 거야 하면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에서 단점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사업의 장점이면서 단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나 성공 못해요, 근데. 그죠? 근데 그 아무나 성공 못한다라는 게 또 나는 아무나 한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변화에 가능하라면 성공을 하는 건데 계속 그 모습 그대로라면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메이가 잘못해. 그래서 뭘 풀어준 거냐면 아메이가 나쁜 회사가 아니란 걸 풀어준 거예요. 제가 오히려. 아메이도 괜찮아요. 아메이를 티업을 해줬어요. 아메이가 괜찮아서. 근데 중요한 건 회사가 괜찮다고 누구나 다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뭐예요? 입장, 감정 고려 안 하고 자기 얘기만. 나도 처음에 그랬다, 나도. 왜? 나는 그게 좋은 거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욕심에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아마 그 사람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한다면 바뀌어 있을 거고 바뀌지 않았다면 그만뒀을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메이를 티업을 해준 거죠. 중요한 건요. 아메이 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메이에 대해서 풀려야 누스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메이가 안 풀렸는데 누스킬을 얘기를 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대화 속에서 요게 아마 좀 정립이 되시면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렇게 회사가 크면 내가 왜 한 번도 못 들어봐? 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할게요. 이게 뭐예요? 나는 우리가 고정관념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광고하는 회사, 큰 회사, 화장품 그러면 우리나라 태평양, 랑콤, 샤넬, 시슬린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지 뉴스키는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뭘 이렇게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그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제 유통 구조가 머리 떠오르는 거 있죠? 들었긴 들었으니까 그렇죠? 유통 구조 광고를 안 하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려요? 잘 봐.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잠깐의 얘기에 이 질문에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를 많이 들어요. 요거 얘기할 때도 이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실제 이건 제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하는 중간에 어떤 여자분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뉴스킬이 그렇게 크면 내가 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뭘 물어봤냐면, 사모님이 못 들어보신 회사는 다 작은 회사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크면 내가 들어봤지, 왜 그럼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저 난 화장품 관심 많은데. 그래서 제가, 혹시 썬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라클 들어보셨어요? AT&T 들어보셨어요? 다 못 들어봤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회사 다 작은 회사 같으세요? 뭐 하는 회사냐? AT&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통신 같은 미국 최대 통신기업이고,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건 화장품 회사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럼 메리케이 들어보셨어요? 에이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에이본, 메리케이 작은 회사 같으세요? 메리케이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화장품 그 장업계 매출 순위가 5위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다른 그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회사가 몇 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본 회사는 작은 회사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 질문까지 나올 정도면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 부분 얘기할 때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드는 거죠.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고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풀리게 됐냐 하는 그것도 비유적인 부분들을 좀 들어서 얘기하면 역으로죠. 이 질문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받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 많이 받죠. 통장 보여줘. 그죠? 우리가 많이 겪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좋은 할게. 그죠? 처음 한 사람만 돈 벌어. 자, 보시면 앞에 그 4번이 뭐였죠? 4번이 어떤 거였죠? 그렇게 크면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봐와 통장 보여줘 6번에 써보고 조문 할게. 이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날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 경험과 판단, 이게 딱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통장을 보여줘라고 질문하면요. 통장보다 더 확실한 걸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뭘 보여줄까요? 우리 그 인터넷에 보면 후원수당 있잖아요.
그게 내 개인 통장 보여준 것보다 더 확실한 건 거 아세요? 개인 통장은 조작할 수 있어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그 법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요, 이 국가가 풀어줬어요. 이 통장 보여줘야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그 평균상.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대부분 누스킨 사업자분들은 긴장해요. 그죠? 왜?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하는 또 초기 사업자분들 질문하는 게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답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얼마 버냐라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많이 버는 결과치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사업을 전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만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리크루팅이 돼야 또 성공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누구든지 시작할 때 벌면서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근데 리크루팅을 하죠. 뭘 가지고 리크루팅 하는 것 같으세요? 이 사업은요, 여러분들,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고요. 비전을 가지고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이해할 때 사실 비전으로서, 리크루팅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에 대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 이렇게 갈 건데, 너 이 사업 한번 알아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리크루팅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버니까, 너 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실제 내가 벌어도 내가 번다고 그 사람이 똑같이 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누스킨 하기만 하면 다 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좀 더디고 내가 좀 천천히 간다고 그 사람도 더디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사업자 중에서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 정체가 많이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리크루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헤매고 내가 이렇게 더딘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똑같이 더디고 헤맬 것 같다는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그것도 뭐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그랬다고 상대방도 그래야 돼. 라는 것 자체가요. 오바죠, 오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해가 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통장 보여줘 이 부분 됐고요. 써보면 조문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제품을 썼어요. 99명 좋다고 그러는데 1명이 싫대. 그 제품 안 좋은 거예요? 1000명이 제품 썼다 그러는데 999명 좋대. 1명이 싫대. 안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1명이 나야. 그럼 그 사람 안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품이 좋다 보지만 사업성이 있냐라는 거죠. 사업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이것도 실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던 건데 그런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어요. 100명이 썼는데 99명이 좋다고 1명이 싫대요. 안 좋은 겁니까? 근데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럼 1000명이 썼는데 999명이 좋다고 그러고 1명이 싫대요. 안 좋은 거 했더니 가만히 계셔요. 만약에 안 좋다고 그러면 제가 한 20만 명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멈춰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그러면 질문을 제가 바꿔서 1000명이 썼는데 999명이 좋대요. 1명은 싫대. 그러면 그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지금 너한테 내가 이 제품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이 사업을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사업을 검토해보려면 나 하나의 경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거꾸로 999명 다 싫대. 나는 너무 좋아. 막 미치겠어. 그럼 그걸 사업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이 아이템은 네가 한번 사업으로 검토해보자는 아이템이야. 객관성을, 좀 더 객관성을 가져야지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풀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받는 또 질문이 어떤 거예요? 파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질문 많이 받죠? 이것도 사실 이제 많이 또 받는 질문이에요. 그거 파는 거 아니야? 영업 아니야?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요, 이게 파는 게 아닌 걸 막 이해시키려고 했었어요. 이게 왜 파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파는 거 아니야. 이게 실제 이것도 제가 했던 거예요.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는 건 쉽죠. 라고 얘기했어요. 파는 건 쉽다고. 누스키는요, 영업이나 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하면요, 이제 나올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파는 게 아니에요라는 예상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게 파는 게 아닌 걸 설명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또 뭐 어때요? 흥미를 잃죠.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파는 거는 쉬운 거예요, 오히려. 이건 파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나 판매사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스키에서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이니까. 단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런 개념이 이제 풀어진다면 이 부분도 충분하게. 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반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질문했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초기 사업자라면요.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그 대답을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 효과가 크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당장 내가 대답하기가 좀 뭐하다면 그냥 보류해도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막상 아닌 건 내가 알겠는데 대답할 뭐가 없어 방법이.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자. 오히려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걸 설명하려고 막 2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게 낫다라는 거죠. 사람은 설득하는 걸 싫어하니까. 해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좀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약간 좀 깨졌는데요. 우리 혹시 무협지 좋아하세요? 무협지? 예전에 무협지나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요. 그 무술의 고수들 있잖아요. 그 고수들 중에서 보면 그 용어가요. 외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내공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딱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셀 것 같아요? 내공이 더 세요. 이 외공이라는 건요.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내공이라는 건 이 속의 힘이죠. 그래서 실제 막 무협지 같은 거 보면요. 약 잘못 먹어가지고 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내공이 확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다가 막 얘기하다가 재채기 한번 팍 하니까 막 픽 쓰러지든지 아니면 뭐 얘기하다가 격리한다고 툭 쳤더니 막 죽어버리는 거 이런 게 막 그 무협지 보면 나오죠. 그만큼 이 외공이라는 것보다 내공이라는 게 엄청 센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 근데 중요한 건 리크루팅이라는 건요. 어떤 말을 잘하고 그 말 때문에 리크루팅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부정 극복 방법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말에 대한 테크닉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셨다면 그렇게 많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만약에 제가 저는 됐어요. 된 말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말에 대한 멘트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요. 리크루팅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막 그걸 막 설명하는 것보다 나는 그럼 외공은 몰라. 근데 내공이 강해. 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더 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리크루팅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면 저희 그룹에서도요. 사업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막 이 초대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센 분도 아닌데 그럼 뭐예요? 내공이 있는 거예요. 내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 테크닉,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 부정을 극복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부정이라는 건요. 대상자들만 가지고 있는 부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자꾸 내가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난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부정이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난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 이것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더 크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려고 한번 깨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이거 자꾸 깨보셔야 돼요. 이 하모니 그룹은 열정 가면 둘째 가면 서러운 그룹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내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한번 봐서 이 내공이 어떻게, 이건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약을 잘못 먹어야지 생기는 게 아니죠. 타고난 것도 아니고 내공은 쌓일 수가 있는 건데 내공이 어떻게 쌓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내공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볼 때 이거였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 이 일에 대한 확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거라는 나에 대한 확신. 그죠? 제품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얘기를 할 때요. 그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방도 미덕지근한 거예요. 내가 확실하면요. 그건 어떤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라는 거죠. 이 확신은요. 일단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믿어지죠. 안 믿어진 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일단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전 단계는 뭐냐? 이해예요. 이해.
자, 이해의 전 단계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들어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벽 보고 있다가, 누스킨, 이렇게 깨달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일단 들어봐야 긴가 아닌가가 딱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래서 자꾸 사업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제가. 무조건 이걸 시작하면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뭐 세미나, 책, 테이프, 이걸 자꾸 듣고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들으니까 어떻게 돼?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걸 자꾸 들으니까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돼요. 이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되겠네. 나는 확신이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자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고. 깨지는 거예요. 나보다 확신 더 큰 사람을 만나면, 자, 나는 누스킨 된다는 확신이야. 저 사람은 어떤 확신이에요? 안 된다는 확신이야.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확신이 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확신이. 이 믿음이라는 거냐, 맹목적인 믿음은요, 오래 못 가요. 정말 어떤 이론으로,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한테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그냥 내가 어떤 성격상 난 잘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내가 이해되고 믿어졌었을 때,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공이 길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정 극복 방법은요, 그런 내공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부정이 극복이 되는 거죠. 어떤 말이라든지 테크닉을 통해서 부정 극복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최근에. 꼭 사업시키고 싶은데 뭐라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떠세요, 이 질문? 자, 이 질문은 지금 뭐에서 지금 틀린 거예요? 이 질문이 틀렸어요. 뭐가 틀려요? 요게 틀린 거예요, 이게.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품을 파는 게 난 파는 거 못한다. 이건 사람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다 어려워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리고 막상 사업을 자기는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키려면 어떻게? 이거 팔려면 어떻게? 이걸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했으면서, 그것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했으면서,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해가세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스폰서분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업 자기는 6년간 이것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제가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 일은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업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마케팅과 세일즈의 정확한 사전적 그 의미를 아세요? 세일즈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파는 상행위, 이 행위 자체. 대금, 내가 물건 팔고 돈 받고, 이걸 우리가 세일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뭐예요? 스스로 사고 싶게끔 만들어서 스스로 사게끔 만드는 거. 이게 마케팅이에요. 비즈니스죠, 이거는. 네트워크 장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누스킨 장사, 누스킨 방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이거는 마케팅이고 사업이니까. 제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은요, 데몬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해요? 상대가 하는 거예요. 사업도요, 시킨다고 해요, 사업을?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절대 시킨다고 하지 않아요. 시킨다고 자요, 와서. 데리고 오면 자요, 주무세요, 여기서. 나는 사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여줄 게 있어야죠, 내가. 보여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질문 드렸냐면, 사장님,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그분이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사장님이 좋은 거 말고, 왜 그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걸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야 그 사람이 사업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업을 얘기하는데 스스로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주는데 왜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사업할 이유를 보여주는 것까지. 이게 일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사업을 했었을 때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라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성공의 책임이 아니에요. 무슨 책임일까요? 신뢰에 대한 책임이에요.
나를 보고 이 사업을 듣고 알아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거기에 걸맞는 모습들로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책임이라는 건요, 두 가지를 놓고 봐요, 전. 실력과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건 내 실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시죠? 네, 그러시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실력 부분에서는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에 대한 이제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사실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떤 이제 실력과 테크닉은 아까 얘기한 내공만 쌓인다면 리크루팅이 되어질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업을 시키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남기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안에서 잘 정착되고 잘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뉴스키라는 큰 배를 우리가 타고 있고, 그렇죠? 여기 사장님들은 또 하모니라는 배를 타고 계세요.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기서 얘기한 문제는 왜 각각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 한번 주변 둘러보세요. 제가 진짜 적응 안 됐던 게 하는데, 나이가 20대부터 나 연세 많으신 분까지 서로 다 사장님이야. 안 사장 같이 생긴 분도 다 사장이고, 사장 아닌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사장님이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 쉬운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어려운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그 쉬운 방법이 뭐냐? 이 쉬운 방법은요, 그룹을 망치는 최대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방법.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험담을 딱 하면요, 3명이 죽어요. 첫 번째, 험담 하는 사람. 두 번째, 험담 당하는 사람. 세 번째, 듣는 사람. 3명이 다 죽어요. 이 험담이라는 걸 가만 보면요, 험담 하는 사람 자체도 자기가 험담하는 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담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걸 알다 보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한 10%밖에 안 돼요. 90%는 뭐예요? 상상과 추측이야. 그 상상 추측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험담 나쁘면 아는데, 자 봐, 내가 험담 안 할 수가 있겠나? 들어보니까 내가 이해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증폭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 험담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욕먹을 짓 하면 험담을 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무단 횡단하면 사람 쳐서 죽여도 돼요? 나한테 실수하면 그냥 따기 때려도 돼요? 아닌 거예요. 그건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것과 그것은 실수를 했다고요, 누구도 그 사람한테 험담할 자격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듣는 건 괜찮나? 이런 분들, 전 듣기만 했는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재미난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 험담 한 사람은요, 그 듣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동조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걔도 같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요, 이 험담 때문에 그룹이 무너진 것도 봤어요. 결국 이 쉬운 방법이 험담을 하게 되면요, 결국 불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 이거 나 그냥 맹물인지 알아. 근데 누가 오더니 나 지금 막 마시려고 그러는데 여기 독 들었어요. 여기 독 들었어요. 독 들었어요. 이러면 어때요? 마실 수 있으세요, 그거? 뭐 확실히 가르쳐서 독이 들었다고 막 그러는 거야. 난 분명히 이거 새 물인데 내가 아까 떴는데 독 들어가면 못 마셔요. 예를 들어서 전 저분을 몰라. 얘기해보지도 않았어. 근데 누가 자꾸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별로 그렇게 친해지고 섞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요, 잘 몰라, 저 사람이랑. 얘기도 안 해봤는데요, 인상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럼 너 재수없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얘기해봤냐라는 거예요. 그분이랑 대화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사실을 아시냐라는 거예요. 남 얘기를 듣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만약에 그룹 내에 이렇게 퍼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야. 저 봐, 저거 이렇게 웃고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분위기 내에서 어떤 리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실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조직을 망가뜨리나, 여기 나와요.
악질이라고 해요, 악질. 악질들은 보통 조직 내 힘 있는 사람보다 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악한 성질을 부린다. 공개적인 모욕, 인신공격, 성희롱도 서슴지 않고 배후에서 험담을 일삼는다. 이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보통 우울하고 기분이 나빠진다. 악질은 조직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악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정확히 계산하는 일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질.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그룹 내에, 그래서 팀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어려운 방법은 뭐냐? 어려운 방법은 뭐냐면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직접 대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불꾹불꾹 하는데, 근데 중요한 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인격이 성장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냐, 여러분 몫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요, 이 얘기는 한 번씩 꼭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키운 것 같으세요? 자녀. 아이들은 누가 키울까요? 자, 아이는 친구가 키워요.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누구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냐? 친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팔았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셨어요. 같이 신규 사업자가 왔어요. 그 사업자를 누가 키울 것 같아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 그룹의 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문화를 얘기하냐면, 문화가 그 그룹을 만드니까. 리크루팅한 거 중요한데요. 전개 방법 중요하고요. 부정을 극복을 해서 그 사람을 이 사업에 앉혔는데 와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책임을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문화는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불법이 아니어서 시작을 했죠. 다 알아봤더니 이건 합법적이고 괜찮은 일이고 그게 사실이야, 맞아. 그럼 막상 시작했더니 은근히 정부에서도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런 다단계 판매업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았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뭐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해볼까? 이 정도로 너무 화가 나. 왜 내가 이러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비꼴 거면 내가 비꼼 취급 당하려고 이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정당한 일이라고. 왜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냐? 화가 났는데요. 해보니까 욕먹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제 사업의 비전, 또 제 개인적 사명은요, 앞으로 5년, 10년 갔을 때, 무슨 일 하십니까? 누스키납니다. 그러세요? 이게 제 비전이에요. 이거는요, 저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문화는요, 팀 비즈니스라는 인식부터, 나 혼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참 재미난 게, 개인 사업이면서 팀 비즈니스예요. 이 혼돈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또 팀. 여기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한번 세워보시는 게 이 사업하는 데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사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건데, 제 스폰서가 천동일 사장님인데요. 지금 저희가 집이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에요. 제가 9층, 16층 이렇게 사세요. 그런데 자주 보진 못해요. 예전에 이사 오기 전보다 더 못 봐요, 지금. 서로가 못 보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가면요, 혼자, 민방위 훈련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거 한 4시간이나 5시간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럼 이제 혼자 가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불편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건 이사 와서, 천도쌤이랑 같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는데, 잘 모르실 텐데, 민방위 훈련이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뭐냐, 첫 번째, 또 보시면 여기 앞에 다 비어있죠? 앞에 절대 안 앉아요, 사람들이. 다 뒤쪽이 지금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뒤쪽으로 한 600명, 700명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뒤쪽에. 앞에 싹 비어 있고. 이 민방위 훈련 가면 이제 이 강사들 있잖아요. 이 강사들도요, 저 베테랑 강사들은 이 패턴을 다 알아. 그냥 참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요 강사는 아마 초보였던 것 같아. 이 사람은 큰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두 가지 실수하는데, 자꾸 반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반응을. 이 민방위 훈련 앉아있는 사람한테 자꾸 뭘 좋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좋으세요? 그게 맞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이제 열받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실수를 한번 하고 급기야는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버리냐면 막 진땀을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원래 민방위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실수하냐면 이 인공호흡 이걸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기다가 그 마네킹 3개를 딱 넣어놓고 자, 여기 나오셔서 실습하실 분? 이런 거예요. 큰 실수를 하죠? 스스로 막 제가 저 무덤 판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천도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막 걸어나가서 매운 가운데 딱 혼자 딱 앉는 거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신난 거야. 한 명 혹 반응이 있으니까 딱 보기에 좀 착해 보이는 앞줄에 앉은 그 두 분한테 저 죄송한데 한 번만 좀 죄송한데 한 번 이렇게 이제 두 명이 겨우 소배해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막 설명하고 있는데 나갔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 전화가 왔다고 이제 거기서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좀 이 호응을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좀 이따가 천도사님이 저한테 저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저한테 이런 거에서 사진기 자기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앞에 나와가지고요 나와가지고 찍는 거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옆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앞에 내려가지고 요 밑에서 막 이렇게 찍고 이렇게 아마 이 민방위 역사상 이런 상이 만들어진 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요 즐기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 해왔듯이 민방훈련장 가서 뭐 책이나 신문 보면서 지루하게 했으면 그 시간에 참 지루했을 건데요. 선생님이 그런 게 어차피 온 거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간 거예요. 그냥 막 재밌었어요. 천도의 때문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어떻게 가지도 몰라. 후딱 가버렸어 그냥. 그래서 나 태어나서 그 민방훈련 그렇게 재밌게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누스킨이면요 즐기세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표정 자꾸 찍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 앉아있으면요 대답하면 죽어요? 아니잖아요. 천재는요 노력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즐기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뉴스킨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뉴스킨을 하는 사람. 세 번째 뉴스킨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2번이 제일 불쌍해요. 2번이. 안 하면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류가 어떤 분들이냐면 2번 뉴스킨을 하는 사람. 때로 어떤 분들은 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그죠? 나 여기 오면 무슨 광신도들 같아. 미친. 여러분 미치는 게 나쁜 건가요? 박지성이 미친 것 같으세요? 축구에? 박찬호는 미친 것 같으세요? 야구에? 서태지는 미친 것 같으세요? 음악에?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에 미친 것 같으세요? 미치지 않고선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미친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만들어 왔어요. 미친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에 미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에 미치냐가. 사이비 종교 이런 거 미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단계 이렇게 미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게 진짜 옳은 거라면 미쳐야 결과가 나요.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요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서 맨날 된다 안 된다 계속 그 틀을 벗어나서 계속 웅크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 미친 듯이 한번 사업해 보시면서